해풍이 죽자 원음과 원업은 분노해서 장취산에게 죽기로 덤볐다. 장취산은 변명할 틈도 없이 먼저 몸을 피하기에 바빴다. 다행히 인류 고수급인 장취산과 아직은 이루 고수급인 원음과 원업 사이에 실력차가 있어 공격 일변도인 원자 학렬 스님들과 방어 일변도인 장취산은 서로 다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 근처에서 세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소림사이자 학렬 스님들은 아직 3류 고수급이라 감히 싸움에 끼어들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 어느새 싸움판이 근처 나무숲까지 밀려나고 있었다. 그때 장취산의 등 뒤에서 나무숲이 흔들리더니 한 덩치 큰 스님이 뛰어나와 장취산을 붙잡으려고 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나타난 스님은 장취산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놀란 장취산이 어깨를 비틀어 피하면서 몸을 돌려 그 덩치 큰 스님의 복부에 주먹을 찔러 넣었다. 그러나 이 덩치 큰 스님은 장취산의 주먹을 몸으로 받고도 조금 밀려날 뿐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이 덩치 큰 스님은 원심대사로 원음대사의 사제였다. 싸움은 졸지에 3대1이 되었다. 아무리 장취산이 인류 고수급이라고 해도 소림사 원자 학렬 세 사람을 적당히 봐주면서 상대할 수는 없었다. 장취산도 마음을 고쳐먹고 진심으로 세 사람을 꺾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미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여기서 패한다면 장취산은 이들 손에 잡혀 소림사로 끌려가게 될 판이었다. 원음과 원업은 쇠로 된 선장을 무기로 사용했고 원심은 맨손으로 호조공이라는 무공을 사용했다. 소림사 호조공은 5손가락을 강철같이 단단하게 수련해서 5손가락으로 마치 호랑이 발톱 마냥 상대를 찢어버리기에 충분했다. 이미 좀 전에 원심의 기습 공격에 장취산의 어깨끝 살점이 찢겨 있었다. 스친 것이 이 정도니 정말 무서운 무공이었다. 하지만 진심으로 싸우겠다고 마음먹은 장취산의 무공 역시 대단했다. 처음에는 세 사람이 협공하는 바람에 호각지세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장취산이 승세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개인 간 실력 차이가 있다 보니 시간이 흘러가면서 장취산이 원자 학렬 스님들 공격 방식에 적응해 버린 것이었다. 여유를 찾은 장취산은 먼저 가장 맹렬히 공격하는 원업이 들고 있는 선장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쳐서 날려버렸다. 그런 다음 팔꿈치로 원업이 죽지 않을 만큼만 힘을 실어 목젖 아래를 강타했다. 원업이 일격을 맞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걸 보고 원음이 선장의 공력을 최대한 실어 장취산을 찔러왔다. 장취산도 손에 들고 있던 판관필의 공력을 주입해서 찔러오는 선장 옆을 강하게 후려쳤다. 공력이 실린 두 쇠뭉치가 충돌하자 범종이 울리듯 큰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선장이 판관필을 맞고 옆으로 강하게 튕겨나가자 선장을 잡고 있던 원음의 몸도 따라 옆으로 기울었다. 옆구리가 무방비로 노출된 틈을 놓치지 않고 장취산이 뛰어들면서 주먹으로 가격했다. 그 주먹을 맞고 원음의 몸이 꺾이며 쓰러졌다. 그때 등 뒤에서 원심이 호랑이 발톱 같은 손을 할퀴어왔다. 장취산은 앞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몸을 틀었다. 그러고는 원심의 다리를 향해 발차기를 날렸다. 그러나 원심의 하체가 워낙 잘 단련되어 있어 장취산이 날린 하단 발차기를 맞고도 잠시 몸이 기우뚱할 뿐 다시 중심을 잡았다. 그러고는 다른 손을 쭉 뻗어 장취산의 목을 잡으려고 했다. 장취산은 몸을 뒤로 완전히 누우면서 발을 올려 찼다. 몸의 중심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던 원심은 밑에서 올라오는 장취산의 발을 턱에 맞고 결국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원심까지 쓰러지자 장취산은 들고 있던 호두구와 판관필을 허리춤에 꽂아 넣었다. 장취산에게 맞은 원자 학렬 스님들은 모두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장취산을 원한에 찬 눈빛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스님들이 의식을 잃지 않은 것은 장취산이 공격에 큰 힘을 싣지 않아서였다. 비록 싸우기는 했으나 장취산은 스님들에게 별다른 원한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장취산은 스님들에게 자기는 진범을 잡으러 가야 하니 더는 쫓지 말라고 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장취산이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기력을 찾았는지 원자 학렬 스님들이 쫓아오며 도망가지 말라고 고함을 쳤다. 장취산은 경공을 사용해서 뛰기 시작했다. 싸움이야 이길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는 저들을 포기하게 할 방법은 없을 것 같아서였다. 원자 학렬 스님들도 경공을 사용해 장취산을 추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장취산과의 거리만 벌어졌다. 얼마나 달렸을까? 갑자기 뒤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장취산이 놀라 발을 멈추고 뒤돌아보니 뒤쫓아오던 스님 세 사람이 모두 얼굴을 감싸고 고통에 겨워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때 원자 학렬 스님들과 멀지 않은 곳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장취산이 그 그림자를 쫓으려고 발을 옮기려 하는 순간 원안에 사무친 원업이 내 남은 눈도 마저 가져가라고 고함을 쳤다. 장취산이 놀라 세 사람을 자세히 보니 모두 한쪽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장취산은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고함치고는 그림자가 이동한 방향으로 몸을 움직였다. 원업이 땅에 떨어진 선장을 집어들고 장취산을 뒤쫓으려고 했으나 원음이 말렸다. 원음은 소림사로 돌아가 이번 일을 고하고 자기들보다 윗배분의 고승들에게 복수해 달라고 하자고 했다. 장취산이 그림자를 쫓아 호숫가 갈대밭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때 갈대밭이 흔들리면서 누군가 튀어나왔다. 다름 아닌 도대금이었다. 갑자기 튀어나온 도대금은 다짜고짜 장취산의 멱살을 움켜잡고 가족을 죽인 원수라며 울부짖었다. 장취산이 도대금을 바라보며 여기 어떻게 있는 거냐고 묻는데 느닷없이 등 뒤에서 누군가 공격해 들어왔다. 장취산은 도대금에게 멱살을 잡혀 있으면서도 놀라지 않고 뒤차기로 습격하는 사람을 걷어찼다. 그러면서 도대금의 멱살을 뿌리치고 뒤돌아보니 해자 학렬의 소림 승려였다. 도대금이 왜 자기 일가족을 죽였냐고 고함을 치며 따져 물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도대금의 눈이 풀리더니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 그러고는 숨을 쉬지 않았다. 장취산에게 걷어차여 엎어졌던 소림승이 일어나면서 내 놈이 또 사람을 죽였다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뒷걸음질 쳤다. 그러더니 뒤돌아서 도망치며 장취산이 도사형을 죽였다고 소리쳤다. 얼마나 겁에 질렸던지 도망치던 소림승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까지 했다. 장취산은 도대금의 시신을 살피다 그 뒤쪽을 봤다. 거기에는 축표두와 사표두 그리고 소림사승려 2명이 죽어 있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자 담력이 큰 장취산도 이제는 조금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호수 저편에서 검은 고소리가 들려왔다. 장취산이 호숫가를 바라보니 유람선 한 척이 떠 있었다. 유람선은 선실이 따로 있는 꽤 큰 범선이었다. 뱃머리에서 한 사내가 검은 고를 연주하다 말고 장취산을 보며 배로 와서 함께 즐겨보지 않겠냐고 물었다. 장취산은 혹시라도 저 사람이 뭘 보지 않았을까 해서 주변에 나무토막 몇 개를 강에 던져 그걸 발판 삼아 경공으로 배 위로 올라갔다. 장취산이 막상 배 위에 올라 그 사내를 가까이에서 보니 그 사내는 남장 여인이었다. 장취산은 자신을 밝히고 남장 여인에게 오늘 밤 영문표국에서 벌어진 일에 관해 본 것이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장취산의 물음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좀 전에 장취산이 보여준 무당파 무공에 관한 칭찬만 쏟아냈다. 더 물어봐야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 장취산은 배에서 내리기 전에 그녀의 이름을 물어봤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이름은 은소소라고 했다. 장취산은 은소소라는 이름을 듣자 도대금에게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장취산은 은소소를 보며 도대금에게 셋째 사형인 유대함을 맡긴 사람이 맞냐고 물었다. 그러자 은소소는 자기가 전당강변에 누워있는 유대함을 발견하고 도대금에게 맡겨 무당산으로 보냈다고 했다. 장취산은 그 말을 듣자 먼저 감사 인사를 하고는 다시 한번 오늘 밤 용문표국 일가족을 몰살한 범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은소소는 가만히 일어나 선실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조금 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취산은 그 소리를 듣고 선실 안으로 들어서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거기에는 자기와 똑같은 옷을 입은 은소소가 앉아 있었다. 영문표국에 들어서기 전 봤던 놀이배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풍류객의 모습이었다. 장취산은 은소소의 말을 듣지 않아도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다. 그리고 해풍이 왜 자기가 범인이라고 말했는지도 알만했다. 장취산이 정말 당신이 그런 거냐고 물으니 은소소는 대수롭지 않게 모두 자기가 죽였다고 했다. 그리고 장취산이 오해를 받게 만든 것도 모두 자기가 꾸민 일이라고 했다. 그 말에 장취산은 왜 그랬냐며 분노에 찬 일가를 날렸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